얼마 전 한 여성이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일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계좌 평가 금액 3억 2천만 원. 여러분, 이 돈을 모은 사람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50대요? 40대 후반?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지금 31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 돈을 처음 모으기 시작한 게 대학생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6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온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은퇴하려면 20억은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억 2천만 원으로 31살에 경제적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3월 새벽 1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 제 메일함에 상담 신청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23살,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취업을 통한 수입은 아니지만 월 90만 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아서 상담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방금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무료 재무 관리를 해준다는 곳들은 전부 보험만 강요하고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상담 아닌 상담에 질려버려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메일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메일만큼은 달랐습니다. 23살 대학생이 비용을 내서라도 제대로 된 재무상담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생활비랑 고정지출 다 빼고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분 상담 신청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한 게 거절이 될까봐, 자기 조건으로는 받아주지 않을까봐, 혹시 놓칠까봐 상담 신청을 하고도 문의 메일을 하나 더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23살이라는 나이에 남들 다 노는 이 시기에 이 친구는 이미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고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미 23살의 학생에게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었던 겁니다. 대학생이 어떻게 5천만 원을 모았을까요? 비결은 단순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첫째. 이분은 입시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90만 원씩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등록금은 부모님께 받았지만 장학금을 받아서 그 등록금을 고스란히 다시 모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때 모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들어오는 돈을 먼저 모으고 남는 걸로 생활을 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수많은 재테크 책에서 보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말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순서가 전혀 반대였던 거죠. 이렇게 모은 돈 5천만 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분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제가 정말 존경스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저를 처음 만난 2018년도에 바로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가 자산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맡기시겠어요? 대부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귀가 얇아서 덜컥 맡기거나 아니면 의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을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메모하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게 연락하고요. 메일 보내고요.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셔서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시고요. 만나서 살펴보니 111세까지 살아버린다면 이라는 제 책에 띠지와 메모장을 어마어마하게 달아놨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마치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져서 정말 수많은 메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제 책으로 공부해 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과연 제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이 방식이 정말 합리적인지 직접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약 1년 가까이 스스로 확인하고 공부하고 검증한 끝에 2019년부터 비로소 저에게 자산관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잃지 않으려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확신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24살의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지킨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돈, 오직 그것만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설득과 권유에 휩쓸려서 투자를 합니다. 자료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저 사람이 확인했다니까 맞겠지 하고 남의 눈을 믿어버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20, 30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었다가 돈을 날린 적도 있었고요, 사기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실수와 손해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금융투자 전도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채널명이 금전도사죠. 금융투자 전도사의 요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4살의 나이에 제가 그렇게 비싸게 배운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산관리를 시작했을 때 계좌의 평가 금액은 약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국내외 ETF와 펀드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렸고요. 미국 나스닥, 반도체, 리츠, 인프라, 그리고 국내 자산까지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망 자산에 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산관리를 맡긴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생 때부터 해오던 그 습관, 매달 90만 원 저축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오고 있으시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7,700만 원이 됐고요. 21년도에는 약 1억 3천만 원. 코로나로 하락했던 계좌가 회복을 하면서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유가증권 평가 금액이 약 2억 9,735만 원, 총 평가 금액이 3억 1,993만 원, 계좌 수익금만 1억 4,391만 원입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이 약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불어난 수익금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수익이 더 커요. 중간에 계좌가 2번 정도 바뀌어서 그 수익금은 여기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떼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고 시간을 견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꾸준히라는 말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그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폭락을 했죠. 그때 정말 많은 고객들이 겁에 질려서 시장을 떠났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겠다면서요. 하지만 이분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분은 그 말을 믿고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달 똑같이 90만 원을 넣은 건 아니었어요. 형편이 좋을 때는 90만 원이었고요. 빠듯할 땐 70만 원, 더 어려울 땐 50만 원. 금액은 사실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고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휘청거렸을 때도 이분은 자기 꿈을 위해서 매월 적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6년 동안 자산이 오르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떨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뚝심이 오늘의 3억 2천만 원을 만든 진짜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들어갈 때인가 아니면 빠져나올 때인가, 타이밍을 맞추려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겠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결국 심리게임입니다. 이 시장이 빠지면 무서워서 팔고 싶고요. 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이 납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 좋게 몇 번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계속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를 판단하려 애쓰는 대신 전문 기관의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냥이요. 자산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래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원리를 믿고 그 흐름 안에 계속 남아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제게 전화를 하거나 제게 미팅을 요청을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그 조언을 끝까지 믿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 오늘의 이 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고객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이제 위험하니까 다 팔고 나가야 한다면서 전부 매도해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떠난 분들과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분, 6년 뒤의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은퇴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억을 모아서 이걸 야금야금 빼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것.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계속 줄어들고요. 결국 이러다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진짜 은퇴는 다릅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원금이 만들어내는 수익만 빼서 쓰는 것. 이렇게 하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커집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을 10%로 가정하고 비용과 세금을 빼고 그 수익금을 인출한다면 지금 당장 경제적 은퇴를 해도 매달 약 250만 원의 자산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요. 쓰는 만큼 다시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은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한 선택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미팅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은퇴하면 월 250만 원이 나오고요. 2년 정도만 참고 조금 더 모으시면 월 275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처럼 매달 90만 원씩 저축을 이어가면 이분이 33살이 됐을 때 자산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0% 수익률을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는 남겨두고 8%만 인출을 했을 경우에 현재 가치로 월 275만 원의 자산 소득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연 2%로요. 이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일해서 자산을 키우고 싶어요. 더 여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2년만 더 모아볼게요. 그리고 그때도 여력이 된다면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은퇴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일을 그만둡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지금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분은 자기 페이스대로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기로 한 겁니다.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명품을 사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호화롭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매여 사는 건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생활비 걱정 없이 꿈에만 몰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결혼도 미루고 오로지 그 꿈에만 집중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달 자산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23살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6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그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이분이. 이분은 그걸 31살에 이미 넣었고요. 33살에 실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한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아는 쉬운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면서도 정작 아무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죠. 첫째,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자, 둘째,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고 흔들릴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셋째,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금액이 많든 적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뿐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엄청난 운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쉬운 걸 깨닫기까지 20대, 30대 내내 수없이 깨지고 잃어가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분이 시작한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꾸준히 넣은 저축, 이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6년 만에 똑같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맞으면 시간이 답을 준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6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